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자폭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자핵은 어디에서 온 물질일까요? 저 먼 우주에서 온 물질일까요? 그런데 이 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북한에서도 핵실험을 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자핵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는 폭탄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원자폭탄의 창시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이 철저한 유대인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특히 어머니가 유독 오펜하이머의 교육에 열정적이어서 집안에서 공부만 하게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어린 오펜하이머는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친구도 없었고 사교성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는 학교 다닐 때 그리스어, 히라버, 힌두어를 통달했고 힌두어로 경정을 영어로 번역할 정도로 언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물리학과를 전공하였는데 워낙 실력이 뛰어나 조기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과를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좌절과 벽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그곳에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죠. 물리학 분야는 미국보다 유럽이 더 발달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리학에 있어서만큼은 당연히 자신보다 더 뛰어난 실력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처음 겪는 좌절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화살은 지도교수를 향했습니다. 어느 날 오펜하이머가 지도교수의 책상에 있던 사과에 시아나칼륨이라는 독을 발라놓습니다. 다행히도 오펜하이머의 지도교수는 그 사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독사과를 먹었다면 오펜하이머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오펜하이머는 좌절에 대한 아픔을 견디지 못해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양자역학이 태동했던 독일의 괴팅겐 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당대의 최고 물리학자인 막스 보른 밑에서 수학을 배우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오펜하이머는 미국 물리학계의 리더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펜하이머는 왜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는 오펜하이머의 사회성 부족이 오히려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원자핵을 무기화하는 프로젝트인 맨하튼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공부만 했던 오펜하이머가 적격이라고 당시 미 정부에서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었던 당시 오펜하이머도 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과학의 힘으로 내가 이 전쟁을 막자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맨하튼 프로젝트의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오펜하이머는 세계에서 원자폭탄을 가장 먼저 개발하면서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핵 연료를 무기화하려고 처음 시도한 인물은 독일의 오토한이라는 핵화학자였습니다. 이 오토한은 1938년에 처음으로 원자핵 연료를 무기화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당시 히틀러에게 보고하게 되었고 히틀러는 곧장 우라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그 사실을 미국이 알게 되었고 미국은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여서 이 전쟁을 아무런 사상자 없이 끝내려고 맨하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자핵을 어떻게 무기화할까요?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질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연쇄 핵분열 폭탄을 만들면 그게 바로 핵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핵 원리에 대해 키워드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핵분열. 대부분의 핵무기의 핵심은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과 같은 무거운 원소입니다. 이런 동위원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성자에 부딪히면 핵이 쉽게 쪼개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의 폭발물을 사용하여 핵분열성 물질의 초임계의 질량을 압축하고 생성합니다. 이 압축은 밀도를 증가시켜 원자 충돌 횟수를 증가시킵니다. 중성자 개시제는 추가 중성자를 방출하여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성자 개시제는 핵무기의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량의 방사성 물질, 주로 폴로늄, 베릴륨 혼합물 또는 이와 유사한 원소를 포함합니다. 연쇄 반응은 순식간에 진행되며 그 결과 핵분열 반응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연쇄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핵무기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요약하면 중성자 개시제는 핵폭발에 필요한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베릴륨과 알파 중성자 반응을 통해 고에너지 중성자를 생성하는 알파 입자를 방출하여 이를 수행합니다. 이 중성자가 핵분열성 물질 덩어리에 도입되면 급속하고 자생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켜 핵폭발의 특징인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렇게 핵분열성 물질이 연속적인 핵분열 반응을 겪으면서 열빛, 방사선의 형태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핵융합, 더 발전된 핵무기에서는 핵분열 단계 이후에 두 번째 핵융합 단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분열 폭발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핵융합에 필요한 극한의 열과 압력을 생성하는 것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중수소 및 삼중수소와 같은 수소 동위원소를 사용합니다. 핵융합은 핵분열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며 수소폭탄 또는 H폭탄이라고도 알려진 현대 열핵무기에 엄청난 파괴력을 담당합니다. 폭발과 방사선, 핵폭발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거대한 충격파를 생성하여 건물을 무너뜨리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파괴적인 폭발을 일으킵니다.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강렬한 열은 열 복사를 발생시켜 넓은 지역에 화재와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온화 방사선의 폭발은 바로 근처에 있는 생명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자기 펄스, EMP. 높은 고도에서 핵폭발이 발생하면 전자기 펄스가 발생하여 광범위한 지역의 전자장비를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 있으며 통신, 전력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발과 방사능 낙진 또는 지표면 근처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방사능 파편이 버섯구름으로 빨려 들어가 방사능 낙진으로 지구에 다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무기 중 가장 파괴적인 무기이며 핵무기를 사용하면 즉각적인 파괴와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건강적인 측면에서 모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핵무기의 개발, 실험과 사용은 핵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국제조약과 협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세상을 파괴할 위험을 감소해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론 물리학, 특히 양자 물리학 분야에 큰 공헌을 했지만 그는 자신이 개발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고서 평생 괴로워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세계의 과학 문명을 한층 끌어올린 인류의 영웅일까요? 아니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악한 과학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과학적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